자,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광화문의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가 이른 아침에 됐는데 한 6시간 정도 지난 뒤에 다시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철거 6시간 만에 애국당 불법 천막 재설치됐다. 서울시는 또 철거를 예고했다. 계속 지금 이렇게 충돌 그리고 맞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기습 설치 47일째, 가스통 등 인화물질 불법 반입, 통행 방해, 폭행 등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 천막 때문에요. 그러다 서울시가 어제 이른 새벽에 철거를 했는데 6시간이 흐른 낮에 다시 또 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다 서울시 다시 철거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천막 철거, 그리고 우리공화당 5시간 뒤 재설치.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앙일보는 우리공화당이라는 표를 썼네요. 아무튼 5시간 뒤, 6시간 뒤 시간 차이가 좀 있는데 다시 들어섰습니다. 천막이요. 자, 박원순 시장 불법은 안 된다.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러자 이 공화당 측에서는요. 폭력 행사다.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그동안 광화문에 이제 세월호 관련 천막이 있었죠. 그 문제를 또 거론하는 주장도 있어요. 세월호 천막 때와 달리 편향된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친여 지지층에 어필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또 정치적 해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이런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우선 민주당의 한 의원을 인용한 얘기입니다. 20세 이하 U20 월드컵 축구 거리 응원도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원래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좀 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죠. 거리 응원을 못할 정도로 국민을 불편하게 한 부당행위에 과감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여기 또 있습니다. 박 시장의 이번 철거 조치가 형평성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은 있다. 서울시는 2014년, 그러니까 이 세월호 관련 이런 단체입니다. 가족협의회가 광화문 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세월호 추모 천막 3동에 대해서는 4년 넘게 강제 철거를 하지 않고 변상금만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쪽이 아주 맞서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광화문 천막 철거하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경찰들은 빠지십시오. 물러가! 물러가!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이야!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이야! 오늘 아침에 2개가 철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텐트를 4개 쳤습니다. 만약에 4개의 텐트를 철거하면 8개를 지겠습니다. 8개의 텐트를 철거하면 광화문 전체에 160개의 텐트를 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박원순은 알게 될 겁니다. 철거와 재설치 어제 있었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요. 철거하면 또 칠 기세군요, 지금. 자, 정우과 위원님. 자, 이거 언론에 표현했다는 광화문에 천막 전쟁이 벌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화문은 말 그대로 시민의 광장이죠. 예. 특정 세력들의 어떤 선전선동의 예. 창이 아니라 시민의 광장인데 예.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어떤 정파, 어떤 노동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단호한 움직임을 얘기했습니다만 예.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그 옆을 지나다 보면은 도대체 우리 정부 또 지자체 이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력이 있는지 이것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 지나가는 행인들 여러 시민들이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랬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 뭐 정파든 세력들은 의사 예. 표현을 할 때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이게 맞는 것이죠. 예. 그게 무작정 위법 탈법 형태로 해서 자기 주장을 편다는 것이 예. 과연 어떤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갖고 좀 향후 어떤 예. 뭐 특정 정파 이걸 예. 떠나서 법은 엄격하게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화당 측에서 세월호 천막과 비교해서 주장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세월호 천막도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예. 그렇다고 잘못이 있다고 해서 본인들도 예. 불법을 저지르겠다 이런 그 논리 그러니까 어쨌든 주장이라는 잘못된 건 있을 수 없는 건데 것이죠. 다른 걸 빗대서 우리도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러니까 그건 역시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해 당시에 그러면 예. 왜 제대로 집행 안 하고 처리 안 하는 것을 문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때는 뭐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봐주고 왜 우리만 이러냐 이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법의 예. 탈법 위법 형태가 예. 저질러진다 그것에 대한 논리적 설득력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천막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 측에서는 당시에는 정부나 무슨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정부에서 처음부터 어떤 추모 그런 거를 좀 준비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또 공화당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때나 지금이나 불법이긴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법적인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희 변호사. 네. 사실 어제 서울시가 저 천막을 철거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어요. 통보, 계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일단 철거가 돼서 다시 천막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를 또 반복해야 되는 겁니까? 예, 새롭게 또 반복을. 그럼 시간이 해야 걸리는 거래 또 철거까지. 예, 예. 뭐 이미 이전의 경우에 그 원상 복구 명령에 대해서 예. 이 애국당에서 행정 심판 청구를 했지만 다 기각이 됐어요. 예. 새롭게 설치된 저 천막에 대해서도 아마 뭐 다시 그 행정 심판을 한다 해도 같은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뭐 그 이기냐 지냐니까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건 사실상의 거의 박원순 시장하고 힘겨루기가 된 건데 문제는 이제 저 사이에서 예. 시민들의 공간만 예. 지금 그리고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그 저 천막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건 애국당에서도 저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박원순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예. 시민들이 고개를 돌리는 거면 그게 정당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뭐 그 영상의 그 모습들도 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예. 참 잘한다고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지 예. 좀 주원진 공동대표께서 예. 좀 너무 한쪽만 보는 게 아닌지 이게 이게 좀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가 또 그 뭐랄까 그 이제 우선은 법 자체에 대한 그렇죠. 준수도 뭐 보수하면은 뭐 합법, 원칙 예. 뭐 이런 걸 중시한다는 걸로 그다음에 알려졌어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위험이라 그럴까요? 뭐 예. 고상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좀 그게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일 텐데 예.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 예, 참 많이 안타깝네요. 저는 다른 것보다 광화문 광장은 뭐 좌우 진영을 떠나서 예, 예. 저기는 주말이나 평시나 또 큰 서점도 예, 있고 또 뒤에 경복궁도 있고 예, 예. 그 어린아이부터 저기 그 데이트하는 남녀 청춘들까지 뭐 중년들까지 그 참 많은 분들이 저 공간을 사랑하는 곳이거든요. 예. 많이 방문하고 예, 예. 그런 곳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아. 온전히 좀 머리를 휴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은갑 위원님과 이수희 변호사 두 분 말씀은 광화문 광장을 이제는 좀 시민한테 좀 돌려줘라 좀 그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아까 기사 중에 잠깐 봤습니다. 대한애국당의 당 이름이요. 우리 공화당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뭐 이미 바뀐 상태입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자 그거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우리 공화당 장명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전 대한애국당 관계자의 말인데요.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교감을 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수감 중인데요. 유영아 변호사만 만나고 있어요. 여길 통해서 어떤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유영아 변호사 통해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자 박
옥중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경 전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시각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 예, 뭐 조원진 대표가 시작부터 예, 박근혜 대통령을 옹위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고, 예, 그리고 공화당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화당입니다. 그렇죠. 저 당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감이 없이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예, 사실은 지금 홍문종 의원까지 와서 예, 의석 2석짜리이긴 하지만 예,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좀 합리적 보수와 예, 극우 보수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는데 예, 자칫하면 우리 정치 문화가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눈치 보기 과정 속에서 우리 정치의 극우적 성격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고 그것이 저는 패스트 트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될 때 예, 그때 우리 공화당이 의외로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에는 큰 발목을 잡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대한애국당 이제 우리 공화당이지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요새 보여주는 예, 행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그게 관철이 된다면 네. 대한애국당 지금 상태로라면 비례대표 의석을 꽤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요. 뭐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어쨌든 우리 공화당은 예. 그 입장에서는 뭐 비례대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는 그게 발목 잡는 효과가 될 수 있다. 아주 이렇게 묘한 봅니다.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영학 교수님.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리 공화당 그리고 이름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근데 너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케팅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공화당이 예. 어떠한 정강 정책을 갖고서 우리 예. 국민들에 다가왔는지는 전혀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한애국당에서 우리 공화당으로 가서 예. 뭐 어떤 보수의 가치를 한다는 예. 뭐 다시 세우겠다는 뭐 그런 정도지. 과연 우리 공화당이 예. 이런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식의 가치관을 갖고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모릅니다, 아직. 네. 그런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지에 대한 설명이 좀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옥중에 계신 분인데 예. 옥중에 계신 분이 관여했다. 그다음에 뭐 이 이름을 더 선호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마케팅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 부분은 또 일부 예. 뭐 저 개인적이겠죠. 개인적이지만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뭔가 정치적 측면에서 마케팅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진다는 지적이셨네요. 우리 공화당이다. 아무튼 지금 이런 모습이 어제 포착이 됐습니다.